비상장 기업 안두릴이 전 세계 방위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 안두릴의 AI 무기 체계는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포를, 또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희망을 선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정부까지 이제 한국판 안두릴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안두릴은 어떤 회사이기에 전쟁의 방식은 물론 방산의 질서까지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안두릴의 정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안두릴 무기가 전장에서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아시나요? 적들에게 다가갈 때 소리가 아예 안두릴 정도로 조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농담은 거두고 날카로운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미 육군이 AI 방산 기업 안두릴과 10년간 최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9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인데요. 단순한 무기 구매라면 놀랄 이유가 없겠죠. 미 육군이 안두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통째로 도입하는 통합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놀랄만하다, 이런 건데요. 기존에는 육군 내 각 부서가 알아서 120여 건의 계약을 낱개로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걸 단 하나로 합쳐버린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서 증명됐듯 현대전의 승패, 이젠 물리적인 화력이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의 연산 속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AI 방위 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안보 지형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는 셈이죠.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안두릴과 함께 팔란티어, 이 팔란티어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두 회사는 21세기 신군산복합체의 두 축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둘 다 AI 퍼스트 국방을 외치지만 태생부터는 좀 다르더라고요. 먼저 팔란티어, 2003년 피터 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팔란티어 이름 어디서 왔을까요? 돌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수정구슬 팔란티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팔란티르, 이 구슬은요, 엘프가 만든 시공간을 초월해 멀리 있는 것을 보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지닌 보석으로 유명합니다. 즉, 피터 틸은 팔란티어를 통해 빅데이터라는 엄청난 힘으로 앞을 내다보겠다, 이런 포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9.11 테러 이후 오사마 빈라덴, 다들 기억하시죠? 이 빈라덴을 추적하기 위해 미군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테러범의 패턴을 찾아내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피터 틸이 이 점에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기를 직접 만들진 않고요. 고담이나 AIP,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휘관에게 타격 지점을 알려주는 전장의 디지털 두뇌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팔란티르처럼 말이죠. 이 능력을 미 국방부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팔란티어의 고담,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과 지도부의 은신처를 식별해내고요. 또한 레이더와 드론 데이터를 활용해 이란의 방공망의 허점을 찾아내는데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전쟁 사용을 반대하는 구글, 엔트로픽 같은 빅테크의 윤리적 태도와 팔란티어의 실용적 노선 갈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AI 군사적 활용에 소극적인 엔트로픽 대신 적극적인 팔란티어가 미 국방부의 선택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팔란티어의 주가 출렁거렸습니다. 지난 2월 말만 해도요,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고평가 논란, 이걸로 인해 연초 대비 30%가량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에 들어가셨던 분들 끙끙 앓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변했죠. 미국 전격 공습이 시작된 5거래일 만에 무려 15%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이는 실전 상황에서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이 시스템이 타격 목표 식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확신을 자극한 덕분입니다. 사실 이 메이븐 프로젝트, 원래 구글이 하다가 윤리 문제로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를 팔란티어, 안두릴이 이어받은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빅테크가 버린 기회를 방산테크가 확 잡아버린 셈이죠.
이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단순히 전쟁 테마로 인해 일시적 과열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방 예산 편성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욱 주목받는 곳, 안두릴. 이 안두릴은 2017년 오큘러스 창업자 파머 럭키가 세웠거든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보검의 이름을 회사명 여기에 딱 붙였다는 거예요. 바로 피터 틸처럼 판타지와 게임 매니아다, 이런 이야기죠. 이 때문에요, 재미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파머 럭키,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자리에도 그냥 반바지를 입고 나타나는 걸로 유명합니다. 언론 인터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그럴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꼭 비싼 전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철학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겠죠. 아무튼 럭키는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돈만 벌고 국가 안보엔 기여를 안 한다, 이렇게 비난하며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두릴의 핵심은 레티스 OS라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드론, 자폭무기, 요격 시스템까지 직접 다 만드는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미국-이란 전쟁에서 확연히 드러났죠. 미군은 타격 전 AI를 활용해 무려 1000개가 넘는 표적을 단 24시간 만에 골라냈거든요. 게다가 놀라운 비교도 있더라고요. 인간 조종사의 반응 속도 0.2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면 AI는 0.001초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전술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한 대에 3조 원 넘고 이 유지비만 월 40억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스텔스 폭격기. 이 대신에 1초에 무려 32조 번 연산하는 레티스 OS로 통제되는 값싼 자율 드론 수천 대를 던지는 초물량 전술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엔 요격 드론 퓨리, 엠빌, 그리고 수심 6,000m에서도 수개월간 작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무인 잠수함 고스트 샤크, 그리고 10m 높이에서 국경을 감시하는 센트리 타워, 이런 것도 안두릴의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군인이 직접 피 흘리지 않고도 적은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안두릴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거든요. 국가 입장에선 엄청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요, 안두릴이 돈 버는 법, 이게 다르더라고요. 전통적인 방산업체들, 나라에서 이런 무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만들고 8에서 10% 정도 마진을 남겨왔거든요. 근데 안두릴은 달라요. 자기가 자기의 돈으로 먼저 무기를 개발하고요. 우리 무기 좋아요,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역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역제안 덕분에요, 무려 40에서 45%의 총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업계 애플이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 효율성 덕분에 안두릴은요, 지난해 매출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가까이 되죠. 여기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기업 가치는 창업 8년 만에 약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7조 원에 달하죠. 다만 안두릴은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시점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 이거는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안두릴과 팔란티어의 차이는 분명하죠. 팔란티어가 작전 참모다, 이러면 안두릴은 전장의 신경망이자 직접 타격하는 손발인 셈인데요. 재미난 건 피터 틸이 안두릴 초기 투자에도 참여했더라고요. 두 천재 기업의 탄생에 모두 관여했다는 거죠.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내에 페이팔 마피아 같은 거대 인맥의 연장선에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윤리적 파멸의 경계선에 서 있기도 합니다. 1945년 원폭 투하 때는 인간이 버튼을 눌렀잖아요. 근데 이젠 책임의 주체가 지휘관에서 코드로 이동해버렸어요. 실제로 이번 이란 전쟁에서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AI가 타격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지리 정보가 옛날 버전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군 기지터에 세워진 초등학교를 폭격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175명이나 희생됐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한 연구에선 AI들이 가상 상황에서 95%, 거의 100%에 가깝죠. 이런 빈도로 선제 핵 버튼을 눌렀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었죠. AI에겐 망설임이나 윤리적 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국제사회에선 의미 있는 인간 통제라는 자율살상 무기 규제를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방산 테크들의 기술 욕심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더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참 이런 얘기하기엔 좀 뭐하지만요. 역설적이게도 이런 윤리적 규제가 안두릴 같은 빅테크 방산 기업에겐 황금 해작, 즉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드웨어 기업은 규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계 설계를 다 뜯어고쳐야 하잖아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럴 필요가 없죠. 알고리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규제가 강해질수록 이들의 몸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통 방산 업체들은 철판을 깎아야 하지만 안드릴 같은 그런 기업들은 코드만 깎으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게임 업체 크래프톤 아시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합작법인 슈진입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100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가상전장에서 지형, 날씨, 법칙 이런 것 등을 실시간으로 운영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추적해왔잖아요.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이죠. 이런 것 등이 실제 전장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속 맵이 곧 실제 전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대규모 실시간 데이터 처리 역량을 하나의 로봇팔, 궤도 차량 이런 제조 인프라와 결합되면 수천 번의 전략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은 물론 전장의 수많은 드론을 하나로 묶어 지휘하는 한국판 레티스 OS 이것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크래프톤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두뇌를 개발하는 자회사 루도 로보틱스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배틀그라운드의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과 하나의 제조 인프라가 합쳐진 한국판 레티스 OS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도요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여 개를 키우는 스타트업 챌린지를 도입했거든요. 여기에 3,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요. 자본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드론, AI, 반도체 등 민간 첨단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목표죠. 그럼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 크래프톤에겐 이번 방산 진출은 사활을 건 승부수입니다. 상장 공급가 밑에서 맴도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확실한 현금 창출원인 방산 플랫폼으로 눈을 돌린 거죠.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정밀 가공 위성 데이터 스타트업들의 가치 재평가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과거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정의 국방 생태계로 진입할 기회가 온 것이죠. 결국 안두릴이 던진 희망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은 화력전이 아니라 연산전이거든요. AI가 생타 여탈권을 쥐는 딜레마가 무섭긴 하죠. 하지만 투자 관점에선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영구적인 해자가 될 것입니다. AI가 방아쇠를 당기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은 이 기술이 인류를 지키는 안두릴, 그러니까 성검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파멸의 코드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투자자 여러분의 눈과 시민의 눈으로 본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안두릴 이야기 어떠셨나요? 안두릴은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지만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안두릴 이야기는 따로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소리가 안 들릴 때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